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단지 한국인 이민자라는 이유로. 하지만 어느 날 은행 전체를 마비시킨 부정사건이 터졌고 그 순간 모두가 돌아봤다. 단 한 사람만이 모든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박지혜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들고 있었다. 낡은 갈색 가죽 표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귀퉁이는 헤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사진 한 장 위에 머물렀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바랜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 꼬마 지혜는 커다란 주판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었고 옆에서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에는 허름한 시골집 마당과 나무 울타리가 보였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지혜의 가슴은 애틋함으로 뭉클해졌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지혜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단다. 정직한 사람의 손에 쥐어진 숫자는 진실을 말해주지. 어릴 적 그녀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진 못했다. 하지만 숫자를 좋아했던 자신에게 아버지의 말은 마치 마법 같은 응원처럼 들렸다. 그녀는 가난한 형편에도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했고 동네 가게의 잔돈 계산을 도와주며 즐거워하곤 했다. 숫자는 그녀에게 놀이이자 위안이었다. 덧셈과 뺄셈을 할 때면 마치 세상의 복잡한 일들이 단순한 셈법으로 정리되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지혜는 25의 젊은 여성이 되었다. 하지만 그 사이 아버지는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처럼 일해야 했던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사진을 품에 안고 머나먼 미국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한마디가 단단한 반석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미국으로 오기 전날 밤, 지혜는 가방을 싸다 말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은 방 한 구석, 이민 가방들 틈에 앉아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혜의 가슴에 살아있었다. 정직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지혜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잘 해낼 수 있겠죠? 어디서든 지켜봐 주세요. 창밖에는 고향 마을의 밤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낯선 나라로 떠나는 딸을 그 밤하늘의 달빛이 조용히 응원해주는 듯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새로운 다짐과 함께 이튿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잔뜩 긴장한 채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 위를 날며 앞으로 펼쳐질 삶을 그려보았다. 공항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디딜 때 사람들의 분주한 영어 소음이 일렁이는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감쌌다. 지혜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낯설었다. 높이 솟은 빌딩들과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 행렬,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의 물결.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지만 선명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숫자와 정직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그녀는 낯선 도시의 빌딩 숲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지방 도시의 한 은행에 취직한 지금 이 순간, 박지혜는 책상 서랍에서 소중히 가지고 온 가족 사진을 살며시 꺼내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조심스럽게 넣으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여기서 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열심히 해서 꼭 인정받고 말겠어. 은행 건물 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희망차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은행 건물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현관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창구 너머로 분주한 아침에 은행 내부가 보였다. 그녀의 가슴은 마치 첫 등교날처럼 설레면서도 두근거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영어 인사를 되뇌었지만 목이 바싹 말라왔다. 오, 당신이 오늘 새로운 분인가요?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었다. 지혜는 황급히 고개를 들어보았다. 환한 금발의 중년 여성이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그녀는 지혜의 이름표를 흘깃보더니 천천히 발음했다. 지혜, 맞나요? 아, 지혜, 박지혜입니다. 지혜는 서툰 영어로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중년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다. 반가워요, 지혜. 난 수잔이에요. 내가 교육 담당이니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수잔은 친절해 보였다. 그녀의 안내로 지혜는 사무 공간을 둘러보았다. 책상마다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여 있고 직원들은 벌써 분주하게 전화를 받고 서류를 뒤적였다. 그들의 말소리는 대부분 빠른 영어였다. 지혜에게는 몇몇 단어만 겨우 들릴 뿐 문장 전체는 마치 쏟아지는 빗물처럼 알아들을 수 없이 흘러갔다. 수잔이 안내한 자리 한쪽에는 신입 직원 교육자료라 적힌 두꺼운 파일과 매뉴얼이 쌓여 있었다. 지혜는 그것들을 끌어안고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생유, 수잔은 미소 지으며 다른 동료를 소개해 주었다. 여긴 우리 총괄 매니저 벤저민 씨예요. 수잔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백인 남성을 가리켰다. 벤저민은 짧은 인사만 건넸다. 어서 와요. 그의 눈길은 차가웠고 미소는 억지로 지은 듯했다. 지혜는 움츠러들며 고개 숙였다. 벤저민의 서류철을 끼는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일 빨리 배워서 실수 없도록 하세요. 우리는 바쁘니까. 그는 곧 시선을 서류로 돌린 채 퉁명스럽게 덧붙였다. 지혜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작게 대답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벤저민은 이미 그녀에게서 관심을 거둔 듯 보였다. 그 다음으로 소개된 사람은 동료 창구 직원인 메리였다. 메리는 곧잘 웃었지만 눈웃음 뒤에 은근한 냉소가 엿보였다. 한국에서 왔다고요? 메리가 물었다. 지혜가 그렇다고 하자 메리가 고개를 갸웃했다. 어쩐지 처음 보는 얼굴이라. 여긴 한국 사람 거의 없거든요. 지혜는 할 말을 찾지 못해 머뭇거렸다. 메리는 희쭉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인사를 마친 지혜는 자신의 작은 책상에 앉았다. 전화 응대와 각종 전표 정리 등 잡다한 업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 이틀, 새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녹록지 않았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고객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지혜의 손은 수화기 위에서 떨렸다. 빠르게 쏟아지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한숨이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럴 때면 얼굴이 화끈거리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 사이에 끼려고 했을 때에도 어색함은 어쩔 수 없었다. 모두들 영어로 유머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는데 지혜는 그저 억지 미소만 지은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대화의 맥락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 채 웃어야 할 타이밍인지도 몰라 주저할 때가 많았다. 그러면 메리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농담했다. 지혜, 무슨 생각해? 우린 다 같이 웃고 있는데. 지혜는 무안해져서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리곤 했다. 며칠이 지나자 지혜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자신을 향한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다. 저 아시아 여자는 영어도 못하면서 얘 뽑혔대. 그러게 일 늦어지면 어쩌려고 하는 속삭임이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콕콕 찔렸다. 그녀는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속이 상하는 날도 있었다. 그중 하루는 특히 힘겨웠다. 오전 창구 업무 중 한 중년 남성 고객이 수표 현금화를 위해 찾아왔다. 지혜는 최대한 미소 지으며 응대하려 했지만 서툰 영어 발음 때문에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았다. 남성은 점점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영어 못해? 라고 쏘아붙였다. 주변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몰리자 지혜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얼굴이 달아올라 더욱 말이 꼬였고 결국 옆에 있던 메리가 나서서 남성을 응대했다. 남성 고객이 가고 난 뒤 벤저민 매니저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화가 서려 있었다.
박지의 직원, 기본적인 소통도 안 돼서야 쓰겠어요. 그는 동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나무랐다. 고객을 놓치면 누가 책임질 거죠? 주위가 조용해지고 지혜는 모멸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작게 중얼거렸지만 벤저민은 이미 등을 돌리고 가버렸다. 그 순간 지혜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기어이 참아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창구로 돌아갔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숫자를 다루는 일만큼은 그녀에게 자신 있었다. 전표에 합계를 내고 잔액을 맞추는 일에서는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 했었다. 오히려 몇몇 동료들은 자신들이 처리하기 귀찮아하는 자잘한 계산이나 오류 찾기 업무를 슬쩍 그녀에게 미루기도 했다. 지혜, 너 숫자 잘하지? 이것 좀 확인해 줄래? 메리가 팩스에서 막 나온 길고 복잡한 거래 내역서를 들고 와서 말을 건넸다. 거래 내역서에는 잔액 계산이 몇 줄 어긋나 있었다. 메리는 귀찮다는 듯 서류를 흔들며 말했다. 컴퓨터가 오류난 것 같은데 난 머리 아프니 너 좀 봐줄래? 지혜는 속으로 한숨이 났지만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숫자 열을 훑어보다가 이내 연필을 들어 빨리 계산하기 시작했다. 덧셈, 뺄셈, 이자 계산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종이 위 숫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지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 두 군데에서 입력이 잘못됐네요. 이 금액들이 틀려서 총계가 안 맞아요. 메리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뭐? 벌써 다 했어? 지혜가 수정을 표시해 건네주자 메리는 믿기 어렵다는 얼굴이었다. 우와, 대단하네. 진짜 숫자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나 보네. 메리는 입으로는 칭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디 시샘의 기운이 비쳤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역시 아시아 애들은 수학을 잘한다니까. 그 말을 들은 몇 동료들이 킥 웃었다. 지혜는 어깨를 움츠렸다. 칭찬인 듯 섞인 그 말 속에는 자신을 동등한 동료로 여기지 않는 미묘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강렬한 외로움을 느꼈다. 번듯한 은행원이 되어 당당히 일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그녀는 직장에서 미미한 존재, 조용히 숫자나 들여다보는 아시아 아가씨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퇴근 무렵 지혜는 책상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된 하루하루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조금만 더 노력하자. 언젠간 인정받겠지 스스로 다독이며 은행. 문을 나서는 그녀의 눈가에 어둑한 저녁 하늘이 들어왔다. 저 멀리 붉게 물든 노을빛이 유리창에 어른거렸다. 오늘 하루도 간신히 버텨낸 자신에게 지혜는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젠간 제가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몇 주가 지나고 지혜는 은행 업무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여전히 동료들과 어울리기는 어려웠지만 그녀 나름대로 하루의 루틴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은행 영업이 끝나고 마감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지혜는 입출금 내역을 점검하며 컴퓨터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당일자 장부의 총액과 실제 금고의 현금 잔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했다. 숫자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꼼꼼했던 그녀는 하나하나 항목을 재차 확인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화면에 표시된 총액과 금고, 잔액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네. 지혜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차이는 크지 않았다. 고작 몇백 달러 정도의 오차. 하지만 은행에서 몇백 달러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 그녀는 다시 한번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조했다. 숫자를 더하고 빼며 원인을 찾으려 애썼다. 잠시 후 그녀는 한 항목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후 늦게 처리된 한 내부 이체 거래가 수상했다. 내부 계정 100일, 일반 운영비라는 메모로 500달러이 빠져나간 기록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갔다는 상대 계좌 정보가 비어 있었다. 마치 돈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지혜는 눈을 의심하며 여러 번 그 줄을 확인했다. 내부 계정 100일. 일반 운영비라면 은행 내부 경비 계정인데 왜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고 다시 어디로도 기록되지 않았을까?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 갔어요. 지혜? 메리였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퇴근 준비를 한 모습이었다. 지혜는 당황스럽게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메리, 여기 이 내역 좀 봐줄래요? 이상한 것 같아서. 메리가 다가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잠시 눈살을 찌푸리던 메리는 이내 어깨를 으쓱했다. 아, 이거? 가끔 시스템에서 자동 조정하는 거래야. 별거 아니야. $500쯤이야 오차 범위 아니지. 하지만 지혜는 찜찜한 마음에 다시 말했다. 내부 운영비 계정에서 돈이 나갔는데 상대 계좌가 없어요. 이러면 총액이 안 맞잖아요. 메리는 피곤하다는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에이, 몰라도 돼. 어차피 마감 보고서는 내가 다 확인했어. 너는 퇴근해도 돼. 그녀는 서둘러 컴퓨터를 끄는 지혜의 손을 거들었다. 이런 건 이쁜들이 알아서 조정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 메리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듯했다. 지혜는 할 말을 잃고 어정쩡히 일어섰다. 어딘가 석연찮았지만 더 묻기도 어려웠다. 메리는 이미 로비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지혜는 자리에서 천천히 가방을 챙기며 다시 한번 꺼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은 이미 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의문의 $500과 내부 계정 100일분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지혜는 걸음을 멈추고 오늘 발견한 이상한 거래 내역을 곱씹었다. 시스템 자동 조정이라는 메리의 말이 맴돌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은행 업무 시스템이 오류를 낼 수는 있겠지만 매일같이 정확했던 금액이 오늘따라 어긋난 것이 우연일까? 그녀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얼른 기억을 적어두었다. 내부 계정 100일, $500 누락, 날짜. 혹시나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지혜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했다. 정직한 사람의 손에 쥐어진 숫자는 진실을 말해준다던 그 목소리. 숫자가 틀렸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터였다. 비록 자신은 말도 서툰 신참에 불과하지만 그냥 모른 척 덮어두기엔 양심이 찔렸다. 그날 밤 지혜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작은 원룸 천장에 어른거리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는 자꾸 500이라는 숫자가 맴돌았다. $500, $500.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은행에서 $500는 큰 돈이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치 월세일 수도 아니면 누군가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금액. 내가 뭔가 잘못 본 걸까? 시스템 오류겠지. 아마도.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어쩌면 내일 회사에 가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숫자가 맞아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창문 틈으로 달빛이 흘러들며 방 한구석을 희끄무레하게 비추었다. 지혜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스스로 다짐했다. 내일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유를 꼭 알아내고 말 거야.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출근하자마자 은근슬쩍 전날의 장부를 다시 확인했다. 놀랍게도 전날 맞지 않던 금액이 말끔히 맞춰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오차 같은 건 없었다는 듯이. 이게 어떻게... 지혜는 혼란스러웠다. 누군가 밤새 조정을 한 걸까? 잠시 후 메리가 옆자리에서 말했다. 아직도 그거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지혜가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을 눈치챘는지 비웃음 섞인 표정이었다. 내가 뭘 했어? 별일 아니라고 했지. 지혜는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 의문은 더 커졌다.
분명 어제는 오차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알아채고 수정했다면 보통은 관련 메모나 보고가 남아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언급도 없이 문제를 없던 일로 만든 듯했다. 그날 이후로 지혜는 매일 마감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숫자들을 살폈다. 동료들 몰래 은근히 내부 계정 관련 거래 내역을 훑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며칠 동안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과민 반응이었나? 스스로를 타일러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녀의 직감은 다시 적중했다. 또다시 내부 계정 100일에서 수백 달러의 금액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다. 이번에는 300달러이었다. 지혜는 심장이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똑같이 상대 계좌 정보가 없었다. 역시 뭔가 있어. 그녀는 곧장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에 남아있는 지난 한 달간의 거래 자료를 검색했다. 손가락이 긴장으로 땀에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내부 운영비 계정 100일과 관련된 거래들을 필터링하자 비슷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일정한 간격으로 200달러, 300달러, 500달러씩 돈이 인출되어 행방이 묘연해진 기록들이 몇 건 보였다. 금액도 날짜도 들쭉날쭉했지만 분명 하나의 계정에서 비슷한 형태로 돈이 사라지고 있었다. 누적하면 몇천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지혜는 숨을 죽였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금액을 빼돌리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지혜, 뭐 하고 있어? 갑작스런 목소리에 지혜는 화들짝 놀랐다. 수잔이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돌아온 모양이었다. 지혜는 급히 화면을 닫으며 얼버무렸다. 아, 그냥 지난 자료 좀 보다가. 수잔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깊게 묻진 않았다. 그래요? 그럼 이따가 이것 좀 부탁할게요. 그녀는 서류 몇 장을 책상에 내려놓고 다른 자리로 갔다. 다시 혼자가 되자 지혜는 종이 쪽지 하나를 꺼냈다. 아까 화면에서 본 의문의 거래 일자와 금액, 계정 번호를 재빨리 적었다. 떨리는 손글씨였지만 최대한 정확히 기록했다. 이것이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날 저녁,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은행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순 없었지만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을 찾아보기로 했다. 은행 내부자 횡령 사례, 작은 금액 반복 인출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여러 기사들과 자료들이 쏟아졌다. 대부분 거액의 횡령 사건은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몰래 빼돌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내부 직원이 보안 허점을 이용해 일정 금액을 유령 계좌로 옮긴 뒤 나중에 인출하거나 장부를 조작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 등이 눈에 띄었다. 지혜는 숨을 삼켰다. 머릿속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은행 내부에서 누군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상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신입 직원인 자신은 접근도 못할 내부 운영비 계정을 손댈 수 있는 위치라면 아마도 관리자의 권한이 필요할 터였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지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의 눈앞에 벤저민 매니저의 냉랭한 얼굴이 어른거렸다. 혹시 정말 상사가 관련되어 있는 걸까? 그런 의혹을 품는 것만으로도 지혜는 두려웠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죄였다. 한편으로 아니겠지, 설마 하는 마음과 맞을지도 몰라 하는 직감이 교차했다. 지혜는 방안을 서성였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잘못 손대면 자신의 커리어는 물론 신변도 위태로울 수 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지 않은가.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끊어졌다. 아무 말 없는 전화였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국제전화 번호처럼 보이는 낯선 숫자열이었다. 스팸인가 싶어 곧 잊으려 했지만
괜스레 가슴 한켠이 서늘했다. 불안과 의욕 속에서도 지혜는 결심했다. 그냥 넘어가지 말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비록 그녀 자신이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숫자는 진실을 말해줄 것이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그 밤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며칠간 지혜는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증거를 모아나갔다. 회사 컴퓨터에서 몰래 확인한 내역들을 종이에 적어두고 틈틈이 복사 가능한 서류들은 복사도 해두었다. 혹시 컴퓨터 접속 기록이 남을까 걱정되어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 어느 날 저녁,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지혜는 홀로 책상에 남아 있었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은다고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낮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이전 분기 회계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었다. 사무실은 고요했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벽에 희미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이것만 복사해 두면 될 거야. 그녀는 속삭이며 중요한 페이지를 복사기로 넣었다. 기계가 윙하는 소리를 내며 종이를 뱉어냈다. 지혜는 재빨리 그것을 가방 속 파일에 숨겨 넣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다. 들키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다. 그때 정적을 깨고 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아직 퇴근 안 했나? 지혜는 깜짝 놀라 뒤돌았다. 벤저민 매니저가 어둠 속에서 서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더욱 무표정해 보였다. 아, 매니저님, 저는 지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겨우 목소리를 추스르며 말했다. 오늘 처리 못한 서류 정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벤저민은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복사기 옆에 남은 서류 몇 장이 눈에 띄었다. 그는 다가와서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지혜가 방금 복사한 문제의 내역들이었다. 이건... 벤저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서류를 흘끗 훑어보더니 싸늘한 웃음을 지었다. 신입사원이 이런 회계 자료까지 챙겨볼 일은 없을 텐데. 지혜는 숨이 막혔다. 머리가 하얘지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벤저민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박지혜 씨, 그의 목소리가 유독 그녀의 한국 이름을 정확히 발음했다. 본인이 맡은 업무 외에 다른 부서 자료를 뒤적이는 건 규정 위반인 거 알죠?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실수가 있나 확인하려고. 지혜는 간신히 변명을 늘어놓았다. 벤저민은 코웃음을 쳤다. 실수라. 당신이 실수할 만한 업무가 아닌데도 말이야. 그는 종이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내가 듣기로 요즘 업무 시간에 쓸데없이 여기저기 자료를 열어본다던데. 지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시스템 조회 기록을 확인한 걸까? 벤저민의 눈빛이 매서웠다. 앞으로 그런 호기심은 자제하는 게 좋을 거요. 벤저민은 한 걸음 다가서며 낮은 음성으로 경고했다. 은행 일은 장난이 아니니까. 자칫하면 큰 실수로 이어지는 거 알지? 당신같이 이방인이 저지른 실수는 관용 없이 처리될 거요. 그의 말에는 숨겨진 날카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콕 박혔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벤저민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내일 정시 출근하세요. 그리고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지. 그는 등을 돌리며 무심하게 덧붙였다. 괜한 참견으로 소란 만들지 말고. 사무실 문이 닫히고 벤저민이 사라지자 지혜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뜯겨나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치밀었다. 들켰다. 그리고 경고까지 받았다. 이방인. 그의 말처럼 자신은 여기서 영원히 외부인 취급을 받게 되는 걸까? 잠시나마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다. 저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둠 속 버스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혜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계속 이를 파헤치는 게 맞을까? 이러다 내가 잘리는 건 아닐까? 오늘 벤저민의 차가운 위협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지혜는 오랫동안 뒤척였다. 이제 명백했다. 은행 안에서 부정이 벌어지고 있고 벤저민은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다. 그걸 아는 이상 모른 척눈 감아버릴 수도 있었다. 그냥 침묵하고 주어진 일만 하면서 지내다 보면 안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침대맡에 둔 아버지의 사진이 흐릿한 달빛 아래 보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숫자는 정직하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지혜는 눈을 꼭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포기하지 말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모를지도 몰라. 진실을 묻어두면 안 돼. 아직도 두려웠지만 벤저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더욱 단단해지기로 했다. 그녀는 베개 옆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힐 것, 그리고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며칠 후 지혜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다. 비밀이 보장되는 제3의 제보 창구를 통해 증거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퇴근 후 늦은 밤,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켰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결연했다. 그녀는 은행 본사의 익명 제보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이상한 거래 내역과 금액, 날짜를 하나하나 입력했다.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의 사본 파일들도 첨부했다. 벤저민, 매니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정황상 관리자가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임을 분명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제보를 완료했다. 보내졌다. 전송 완료 메시지를 확인한 지혜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맡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두려움과 안도가 교차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니면 혹시 제보가 새어나가 자신이 누군지 밝혀지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그 후 며칠간은 숨막히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은행에서는 겉보기엔 아무 변화도 없었다. 벤저민 매니저도 메리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가끔 그들의 얼굴을 마주칠 때면 지혜는 속으로 혹시 내가 한 일을 눈치챈 건 아닐까 겁이 났다. 하지만 별다른 낌새는 없어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은행 지점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렀다. 본사 감사팀에서 몇 명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었다. 양복 차림의 두 남성과 한 여성으로 구성된 팀은 지점장실로 곧장 들어갔다. 직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돌았다. 무슨 일이지? 갑자기 본사에서 감사라니. 모두들 수근거렸다. 메리는 지혜 쪽을 흘끗 보며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깨물고 있었다. 벤저민 매니저는 얼굴이 창백해져 보였다. 지혜는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드디어 움직였구나. 감사팀이 온 것은 자신의 제보 덕분일 거라고 직감했다. 그러나 곧 불안이 엄습했다. 나를 부르면 뭐라고 하지? 내가 제보자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잠시 후 벤저민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두 회의실로 모이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고 빠르게 떨리고 있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감사팀 중 연륜이 있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간단히 자신들을 소개한 뒤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최근 본사에 접수된 내부 제보에 따라 기 지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중이 술렁였다. 벤저민 매니저가 얼굴을 굳힌 채 입술을 앙다물었다. 감사팀이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는 관련 자료를 검토했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부 운영비 계정에서 발생한 비정상 거래에 대해 아시는 분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려는 걸까?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졌다. 벤저민 매니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먼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벤저민에게 향했다. 그는 한숨을 쉬는 척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야겠군요. 우리 지점에서 최근 금전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놀라서 벤저민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벤저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어제 내부 점검에서 직원 한 명이 부정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서히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저는 즉시 본사에 보고했고 오늘 감사팀도 그 일로 오신 겁니다. 뭐? 부정거래를 시도한 직원, 지혜는 얼핏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옆에서 메리가 바짝 굳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벤저민의 다음 말이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직원은 박지혜, 바로 당신입니다. 순간 지혜의 머리가 하얘졌다. 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목에서 한국어 감탄사가 튀어나왔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지혜에게 쏠렸다. 회의실 안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동료들의 시선과 귓속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지혜는 온 몸이 굳어버린 듯 했다. 벤저민 매니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왔을 때 현실감이 희미해졌다. 감사팀의 중년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박지혜 직원이 부정 거래를 했다고요. 벤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최근 내부 계정에서 자금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박지혜 직원의 컴퓨터 접속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돼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힘겹게 소리쳤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억울함이 두려움을 이겼다. 벤저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증거가 있어요. 당신 아이디로 의심 거래들이 이뤄졌고 당신 자리에서 출력된 자료들도 발견됐습니다. 그는 앞서 자신이 지혜를 적발했던 때를 염두에 둔 듯 서류를 흔들어 보였다. 물론 그것은 그가 찢어버린 복사본 중 일부였다. 동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메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안색이 창백했다. 수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감사팀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쳤다. 안 돼.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두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지혜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영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진지한 어조에 모두 조용해졌다. 저는 오히려 그 이상 거래들을 발견해서 보고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벤저민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보고, 웃기지 마요. 자신이 저지르고서 발뺌하려는 거 아닌가. 지혜는 가슴속 분노를 꾹 참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은행에 입사한 이후 매일 장부를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내부 운영비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돈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지만 몇 주에 걸쳐 여러 번 일어난 걸 확인했어요. 감사팀 중 한 명이 관심을 보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감사팀을 향해 살며시 고개 숙여 인사하고 계속 말했다. 그 거래들은 항상 업무 시간 후에 발생했고 액수는 수백 달러 정도씩 다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내부 계정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지점에서 극히 일부 사람에게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벤저민의 미간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건 당신이 시스템을 해킹했기 때문이지.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부 자료를 훔쳐보고 조작했잖아. 지혜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해킹 같은 건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제 직급으로는 내부 운영비 계정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어요. 그건 매니저님 같은 고위직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벤저민을 바라보았다. 사실입니다. 일반 직원은 해당 계정에 접근 못합니다. 그러자 벤저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말을 바꾸었다. 그럼 누군가 내 아이디를 도용했겠지. 그렇다면 박지혜 씨, 당신 외에 누가 있겠소? 지혜는 눈을 빛내며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적어둔 거래 내역 일지가 있었다. 여기 지난 한 달간 문제가 된 거래들의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펼쳐 감사팀에게 내밀었다. 감사팀원 중 한 명이 받아들고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보시면 지혜가 계속 설명했다. 문제의 거래들은 모두 영업 종료 후 대개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은행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매니저님이 늦게까지 남아 계셨죠. 벤저민이 발끈했다. 증거 있어? 내가 늦게까지 있었다는 증거. 지혜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 출입 카드 기록을 보면 됩니다. 지점 보안 시스템에 각자 퇴근할 때 카드를 태그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팀에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언급한 날들의 매니저님의 퇴근 시각이 평소보다 훨씬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팀장이 즉시 옆에 있던 부하 직원에게 눈짓을 했다. 그는 노트북으로 무언가 조회하기 시작했다. 벤저민은 얼굴이 굳어갔다. 지혜는 이어서 말했다. 또 제가 발견한 거래 중 하나는 지난주 화요일 밤 7시에 있었어요. 그날 저는 이미 집에 갔지만 다시 은행에 돌아와야 했던 일이 있었죠. 사실 그녀가 말하는 건 벤저민에게 들켰던 그 저녁이었다. 지혜는 당시를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를 두고 온 게 있어 그날 7시쯤 은행에 왔었는데 매니저님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고 매니저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어요. 인사드리려고 다가갔지만 제가 왔다는 걸 아시자마자 깜짝 놀라시며 황급히 컴퓨터를 끄셨죠.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다. 메리는 숨죽인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벤저민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말이 막힌 듯 했다. 그때 노트북을 보던 감사팀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팀장님,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출입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서류를 들고 눈으로 훑었다. 지금 박지혜 씨가 말한 날짜와 시간에 벤저민 매니저가 회사에 남아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의 거래 시각과 일치합니다. 감사팀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벤저민을 쳐다보았다. 해명하시겠습니까? 벤저민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러다 이내 화를 터뜨렸다. 이건 음모야. 그는 고함을 질렀다.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라고. 그러나 그의 외침은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이미 방 안의 분위기는 그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감사팀장과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 고개를 끄덕였고 동료들은 충격과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벤저민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메리가 흐느끼듯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모두의 시선이 메리에게 쏠렸다. 그녀는 주저앉듯 의자에 기대며 얼굴을 감싸지고 있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울먹이는 목소리로 메리는 실토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벤저민이 돌아섰다. 메리, 입 다물라. 그는 외쳤지만 메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너무 무서웠어요. 매니저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저도 해고당할 것 같아서.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벤저민과 메리가 짜고 은행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팀원 2명이 곧 벤저민 옆으로 다가섰다. 벤저민 씨, 지금부터 당신을 정식 조사할 겁니다. 협조하시죠? 벤저민은 멍한 얼굴로 서 있다가 이내 고개를 떨궜다. 모든 것이 탈로 난 순간이었다. 지혜는 그 자리에 굳은 채 한동안 숨도 잇고 있었다. 너무나 숨가쁜 전개였다. 그녀의 귓가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만 같았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지. 감사팀장은 조용히 지혜에게 다가왔다. 박지혜 씨, 용기 있게 사실을 밝혀주어 고맙습니다. 나직한 한국말이었다. 놀란 지혜가 눈을 들어보니 감사팀장이 서툰 한국어로 다시 말했다. 진실을 밝히려 한 당신의 노력, 우리 은행은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지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금까지 버티며 애써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녀는 간신히 모굴대를 움직여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영어로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진심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전해졌다.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수잔이 가장 먼저 손뼉을 치고 있었다. 곧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박수를 보탰다. 지혜는 얼굴이 뜨거워지며 머리를 숙였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진실을 밝혀내고 인정받게 될 줄이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지난날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지혜는 서럽도록 벅찬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해냈어요. 숫자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좇았더니 결국 이렇게 빛을 보게 되었어요. 며칠 후 은행 본사로부터 공식 공지가 내려왔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관련자 처벌 내용,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공로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조사 결과 벤저민 매니저와 메리의 횡령 규모는 수년에 걸쳐 누적된 금액이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는 두 사람을 즉각 해고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메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하며 협조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는 부정을 밝힌 내부 고발자의 용기를 높이 사며 전사적인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점 로비에는 전 직원이 모인 작은 모임이 열렸다. 지혜는 쑥스럽게 한쪽에 서 있었지만 지점장 대행으로 새로운 본사 간부가 모두의 앞에서 그녀를 소개하며 치하했다. 박지혜 직원은 비록 신입사원이지만 남다른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은행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혜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동료들이 번갈아 그녀의 손을 잡고 축하를 건넸다. 수잔은 눈물을 글썽이며 끌어안았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혜.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다른 동료들도 환하게 웃으며 그동안의 냉담했던 태도를 미안해했다. 처음엔 미처 몰랐어. 대단해, 지혜. 우리 지점에 이런 숨은 영웅이 있을 줄이야. 서투른 한국말로 축하합니다. 라고 외치는 동료도 있었다. 그날 퇴근 무렵 지혜는 은행 밖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조심스레 꺼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지. 지혜는 나직이 한국말로 속삭였다. 저 해냈어요. 사람들이 절 인정해줬어요.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따라갔더니 결국 이렇게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바람 한 줄기가 부드럽게 불어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마치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지혜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사진을 가슴에 꼭 품으며 그녀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은행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전과 달라 보였다. 더 이상 위축되고 초조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해낸 당당한 얼굴이었다. 길을 따라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지혜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다. 힘겨웠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찰나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를 버티게 해준 것은 정직함과 숫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멀리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혜야, 잘 지내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들어도 우리 딸, 바르게 자란 거 엄마는 알아. 지혜는 미소 지었다. 아직 어머니에게 이번 일을 말하지는 않았다. 조만간 화상통화로 웃으며 이야기할 날을 고대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는 어느새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지혜는 문 앞에 잠시 서서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오늘을 기억하자. 진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이 순간을. 그리고 그녀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미국 땅의 낯설음 속에서도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과 노력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를 당당히 그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은 반드시 그 빛을 드러낸다. 박지혜의 이야기에서 이 진리는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다.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자신은 진실과 함께 걸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있는 한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 앞으로 그리고 위를 향해 힘차게 내딛어질 것이다.